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코스닥 상장사인 NC트론의 HLB 그룹이 2대 주주가 되었다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진양곤 회장이 전환사채의 12의 그 전환 청구로 200만 주 취득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HLB 주가는 종가상으로 약보합세인 48,10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됐는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 그룹이 NC트론의 2대 주주가 되었다. 자, NC트론이라는 회사는 2014년도에 이 옵트론텍이 이제 인수했습니다. 이 뭐 카메라 렌즈 쪽 관련된 옵트론텍이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본래 이제 NC트론은 이제 TV용 IC 칩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이 마이크론과의 어떤 구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 반도체 사업의 어떤 매출이 줄면서 신사업으로 이제 바이오 쪽과 나머지 이제 투자 쪽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오에 그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다가 2020년 중에 코로나 때 이 정인견 대표가 이제 공동대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옵트론텍이 NC트론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옵트론텍이 그 반도체 쪽 사업을 확장해서 하기 위해서 NC트론에 인수했다가 이후에는 이제 지분이 떨어져서 지금 3대 주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인견 대표 같은 경우는 진양곤 회장이 66년생이면 이 정인견 대표는 67년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양곤 회장과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뭐 연을 맺으면서 계속 이제 관계를 맺고 있고, 진양곤 회장이 본래 M&A 전문가다 보니까 여러 사업의 확장에 뭐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양곤 HLB 회장이 NC트론의 15회차 전환사채를 전환 청구했다는 말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주 200만 주를 취득했다고 이제 공시가 났죠. NC트론 쪽에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HLB 그룹의 계열사인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달에 이제 그 10일을 전환해서 376만 주를 확보한 바가 있다. 이건 이제 5월 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HLB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전환된 거는 573만 주고요. 이제 에포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운영자금으로 NC트론이 3호로 이제 11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진양곤 회장하고 그 HLB 쪽에는 그 에포케가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참여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 15회차에. 그래서 10억씩 이제 투자했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다 주식으로 전환되면 지금 이제 정인견 대표하고 포함해서 최대주주하고의 지분율 차이가 1% 미만으로 좁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NC트론은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으로 소형주니까 시장에 뭐 관심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HLB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향후에 HLB가 그 주가의 영향에 따라서 NC트론 영향도 뭐 좀 왔다 갔다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이전에 이제 과거 자료를 좀 보면 2023년도에 8월 달에 진양곤 회장이 NC트론과 합작사, 그러니까 2023년도니까 2020년도에 그 정인견 대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죠. 그래서 NC트론이 여러 일들을 하죠. 원래 이제 반도체 사업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사업으로 바이오 쪽하고 그 다음 여러 뭐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진양곤 회장도 계속 이제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4월 달에도 보면 이 당시 이제 NC트론이 이제 재무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진양곤 회장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4월 달에 보면 글로벌이 이제 여기 이제 20억 그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년도에 뭐 5월 달에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상자가 해서 자금 투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진양곤 회장을 대상으로 또 추가적으로 20억씩 전환사채를 뭐 발행하는 어떤 이력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이제 또 이
HLB 쪽에도 보면 이제 뭐 푸드 앤 비버리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든램지 관련되는 부분은 엔시트론이 이제 뭐 하는 건데 여기에도 뭐 관계를 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건번 그 엔시트론 대표에서 정인견 각자 대표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이분은 이때 이제 엔시트론의 대표가 되고 이전부터 진양곤 회장과는 관계가 있던 뭐 대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8월달 기사죠. HLB 글로벌이 작년도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글로벌이 있었고 또 엔시트론도 글로벌의 지분의 한 70만 주를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1년 보호회수 조건으로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작년도에 운영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그 유상증자 말고도 또 이제 20억 규모의 전환사채 추가로 20억 규모의 사모 12 그래서 이 20억에 12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양곤 회장이 10억 그 다음에 진양곤의 개인 회사죠. F4K가 또 10억 정도 납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로 들어가서 보면 최근에 나왔던 공시를 보면 이제 정인견 그 대표와 특별 관계자 수 3명을 포함해서 이 최대주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 보면 주식 등하고 주권인데 이거는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주식은 그냥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그 출자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서 형태로 바뀐 게 주권입니다. 이게 뭐 주권에는 과거에는 이제 실물을 받을 때 통일 주권을 많이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 정권예탁원에 가면 통일 주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전자주권 이런 구체적인 정서로 나와 있는 게 주권, 그 다음에 권리 형태는 이제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등의 수하고 주식 수하고 뭐 동일합니다. 예. 참고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1.60이잖아요. 이번 12월 10일에. 근데 오늘자 기준으로 공시 내용에 보면 HLB 글로벌이 12월 11일에 이제 770 권리는 이렇다는. 근데 주식 수는 다르죠.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전환된 거는 573만 8천 주. 그러니까 요 그 의미는 뒤에 가서 보면 나와요. 금방 제가 아까 주식하고 주권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주식은 권리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서가 나오면 주권으로 잡히는데 그 어떤 권리가 있는지 보시면 그러니까 F4K하고 진양곤 회장과 HLB가 뭐 유상증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채권이지만 이게 주식이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사가액이 주가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 그 F4K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액 중에서 전환사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186만 주에서 그 이제 행사가액 조정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더 늘었겠죠. 그래서 200만 주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진 않았죠. 근데 진양곤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작년도 올달에 이제 전환사채권 요것도 이제 200만 주로 또인데 이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됐으니까 주권은 늘어난 거죠. 주권은 이제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전환사채권 행사를 올해 5월달 작년도에 이제 가졌던 부분을 5월달에 이제 전환시켜 가지고 370만 주. 요거 두 개 합하면 이제 570만 주고 여기 200만 주는 주식으로 전환돼 그러니까 주권으로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주권의 숫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주식에는 이제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700만 주 여기는 주권에서는 570만 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다 전환되면 11.68이니까 정인견 대표가 가지고 있는 11.60이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래서 1%밖에 차이가 안 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 오늘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 그 다음 홍콩에서는 3%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반에 다시 좀 단기 이평선을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홍콩 현지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홍콩 거래소에서 모건 스탠리가 항서제약 관련해서 보유 비중 자체가 좀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 오늘 공매도 쪽은 거래량은 오늘도 어제보다 좀 작으면서 거래일수로 보면 거의 8거래 연속 지금 100만 주 언더의 거래가 되면서 공매도 거래 비중도 6.42로 전일보다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780만 주 이번 주 목요일 기준으로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783만 주. 그 다음에 대차 거래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체결이 또 많아지면서 이 공매도 압박의 전초의 어떤 수급을 또 보여줬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봉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봉 흐름 보면 이제 3주째, 2주째 이제 양봉을 내다가 이번 주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서 11월 셋째 주에 음봉의 시가 49,800원을 좀 지지하면서 52,000원을 가야 되는데 한 주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봉의 그 양봉의 시가가 47,350원인데 여기는 안 깼어요. 일봉상에서는 21 이평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일단 플랫형으로 갔는데 좁은 박스권인 윗단에 52,000원, 밑단에 46,500원 이 박스권을 좀처럼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시각적으로도 볼린저 밴드 좁아져 있는 스키즈되어 있는 흐름에서 21선에서 그냥 플랫형으로 가는 모습이죠. 분봉에서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는 48,750원, 거래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가 더 없었고 장중에 47,750원을 저점으로 해서 정규장에서는 48,000 가격이 100원에 끝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38,100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과 외국계에서 매도, 그 다음에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어서 계속 왔다 갔다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제 샀던 쪽이 오늘 매도, 어제 매도했던 쪽이 오늘 매수, 그 흐름이 오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도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가고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흐름에서 이 가격에선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빨리 박스권 상단인 52,000원 구간을 회복해서 6만원대 돌파 흐름을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리서브션 관련되는 이벤트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플랫형 조정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나오면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볼린저 밴드 상단, 박스권 상단인 52,000원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간통하면서 올라서느냐, 다음 주에 이걸 계속 이제 관심 가지시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알려드립니다. 자,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 살펴봐 드립니다.